초대 그 회장으로서 거기에 왜 MK 제너레이션이 세워졌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그 토대를 하시면 좀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 MK 제너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임원들과 함께 저기 할 때 어떻게 보면 고아 단체 같다라고도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일단은 그 MK 제너레이션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MK 제너레이션은 이제 세계 모든 다중문화, 다중언어의 선교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 영향력 있는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는 선교사 자녀들의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3일 동안 그 멕시코에 처음에 저희를 부르신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니어 선교사라고 이제 자칭을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 부모님들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2011년 1월달에 연락을 해서 빨리 멕시코로 오라고 아무런 이런 익스플레이네이션 없이 이제 저를 부르셔가지고 계시는 목사님께, 아이학교의 목사님께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제가 이걸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한국 교회 또 감리교 그 내적 그런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조직력을 이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것도 이제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전제하를 이제 드립니다.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MK 제너레이션은 시작할 수가 없었고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이렇게 이름을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의 개인적인 그 저기는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전재덕 선교사님, 그리고 또 조남한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이성전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주도를 하셔서 거기에 그 수라에 있는 그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기림, 그리고 또 이제 조재덕 이제 전도사 다 UMC 안에서 이제 그 신학대화 과정이었는데, 3일 동안 육가단에서 조남한 선교사님 그 저기 선교지에서 4일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시니어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상담을 이제 해라 해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이 4일 동안 저희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 모든 다중문화 다중언어의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의 단체, 우리 경험들을 공유하며 MK 역사, 우리들만의 유산을 이해하며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하고 이 모토를 했는데, 이것을 그 4번의 그 모임으로 이제 가지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문화와 다중언어 MK들, 우리들이 자라온 배경으로서 당연히 이들이 우리의 그 포커스 그룹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주몽 선교사님께서 제출해 주신 선교사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든 그 이름과 신상 정보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만 칸에 그 자녀들, 수라에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이제 생년월일이 있었는데, 그 생년월일에 처음에 저희가 대회를 가졌을 때 지도자를 발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도 제외하고 대학생 위주로 데이터 마이닝해서 이들을 먼저 타겟 고수자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에 다중문화와 다중언어권에 자라지 않은 선교사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좀 늦게 파송되셔서 대학교라든지 군대까지 계속 한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 자녀들도 그 정부에 있어서 처음에 리치아웃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대회에 왔던 그 MK들 중에 그런 MK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중문화와 다중언어권에 있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자라온 MK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싱글 컬처 코리안이라고 그냥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미 정교지에서 자란 MK들 1.5세들 해서 여러 가지 모타이컬처럴 모타이링구얼이 있고 또 타국에서 태어나서 타국에서 자란 MK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고 대회를 진행할 때 한국말로다가만 이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소외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저희들이 그 중간중간에 영어도 포함을 시키고 이제 한국말로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저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얻은 것이 뭐냐면 대회 준비 중 이들의 그 세밀한 진상 정보가 다 필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느꼈지만 이것이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 위에 그 명수가 400명이 넘는데 첫 번째 대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걸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친구는 군대에 있었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리액션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 선교지에서 이제 자라면서의 그 상처 때문에 선교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그런 반항을 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데이터 마이닝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지금 우리들이 이 진상 정보를 해서 대학교 위에 있는 어느 친구들은 지금 메디컬 스쿨에 있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대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공으로다가 이제 일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 정보를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원래 아이디얼리는 매년마다 이것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플루드하고 그 내년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분석 파악을 해서 단기적으로면 4년 동안 어쩌면 재정적으로의 그런 후원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어쩌면 그 외부적인 그런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다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으로다가 좀 안착이 되고 의사들이 배출이 되고 또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저희들의 꿈은 어느 순간에 한 5년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이 대회로 말미암아서 네트워킹이 생기고 이제 서로의 그 커넥션이 있는다고 한다면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그 안정선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국에서 받은 정보 중에 거의 40%가 이메일로다가 리치하기가 불가였습니다. 그 이메일로다가 이제 그거를 컨택트를 하면 이것이 잘못된 이메일이라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그 진상 정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또한 선교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익스플레네이션이 이런 거 기재를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제 칸을 안 채우고 그냥 공간이 그냥 비공간이다 이렇게 돼서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100%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리치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는 단체라는 정체성, 이것은 MK들을 위한 MK들로 이루어진 MK들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첫 대회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MK들의 신상 정보를 받는 그 저기에 MK들과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모님들의 그 선교사들 간의 그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이제 그러면서의 거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익스클루지브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세대의 선교사들 간의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대회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오픈업 할 때 특별히 내적 치유할 때 그걸 공유할 때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무례적인 건 같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임원들 그때 감선회 임원들이 모이셨을 때는 진짜 우리 대회 때 딱 한 번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 우리 이제 그 MK들 그 해서 강사로다가 모신 게 외부 강사가 아니고 MK들 지금 감리교 선교국 아래 있는 MK들이 지금 전도사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을 강사로 해서 이제 그들이 그 강사 주제를 해서 이성교제라든지 정체성 그런 이제 진로 문제 거기에 가지고 이제 토론했을 때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MK들을 위한 MK들로 이루어진 이 정체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차 대회 때부터 이제 4차 대회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이 운영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대회 때 저희들에게 10만 불이라는 그 금액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연의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도네이션을 해주신다고 이제 저희들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달에 8월달이 대회였는데 5월달에 그것이 머티리얼라이즈가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순례하면서 이제 그렇게 재정 훈련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랬지만 10만 불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2만 불의 후원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제가 속한 IAR을 통해서 그 지역적인 그런 교회로 해서 나머지 2만 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만 불을 해서 100%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티켓과 그게 50%로 이제 됐고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약속을 이제 못 지킨다는 그런 그 압박감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1차를 거쳐서 2차, 3차, 4차 대회 때 했을 때 보니까 2차 대회는 전혀 그 다음에 리액션으로 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MK들이 저기를 안 하고 그러면 아예 감선에 있는 그 우리 MK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다 맡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그런 교회에 대한 네트워킹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부탁해서 우리들은 아예 그 프로그램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펀드레이징 같은 부분은 그럼 선교사님들께서 그걸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거기에서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성상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이성상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네트워킹의 모든 교회들을 다 저기를 해서 이제 2차 대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풀타임 사역이 있으세요. 그 외에 또다시 MK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또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저기였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것도 저기고 MK 제너레이션의 목적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 내적 치유 그리고 또 이들의 정체성 그리고 또 이들의 방향성 목적 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분야들이 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제 우선순위고 MK 제너레이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들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신상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들이 그 지금 있는 그 MK 그 인터디노미네이션이랑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면 이 감리교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필요로 한다면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들의 그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그들을 위치아웃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존 오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커넥션도 없었고 저에게 그 선교사 자녀라는 무슨 저기를 해주신 아무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저기는 오지에서 분명히 지금도 KMS에서 선교사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한국이랑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류가 저기 하지만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남미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이런 교류가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MK 제너레이션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신상 정보가 마지막 애들 그 지금 태어난 애들까지 MK들을 그거를 다 해가지고 수집해서 그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의 그 전략적인 그런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들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네트워킹은 이제 웹사이트, 페이스북, 카톡,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웨어니스 캠페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냐면
지금 그 서부에나 동부 미국에 있는 그 MK들이 아직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그 대학교 저기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들이 MK에 대한 그런 저기가 어웨어니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비지블 칠드런이라는 그런 논프로핏 오르게니제이션이 있어서 그 콩고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를 이제 그 저기 그 대학교 2명이 그 논프로핏 오르게니제이션 만들었는데, 그걸 2년 정도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다가 10만 불이라는 그 재정 아래 있어서, 이것은 이제 그 거의 파산 위주에 있었을 때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이 어웨어니스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애들들을 이렇게 불러서 밴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캠퍼스라든지 하이스쿨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웨어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밴을 빌려가지고 동부라든지 서부에 있는 그 MK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 달 동안이면 여름 동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코스를 돌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그 교회 수요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무슨 성교회가 됐던, 일단 오퍼튜니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 그 MK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지, 테스티모니도 이제 하며 이제 그런 어웨어니스 캠페인이 이제 필요하고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 발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서부터 이제 4차까지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초기 임원들이 지금은 거의 번아웃된 상태가 돼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오기 전에 2-3명이랑 이제 연락을 했는데 한 명은 그 1차서부터 4차까지 하면서 이제 좀 실망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그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말해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한국 감리교 교회 그 실정과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들의 그 저기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의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칼라가 이제 많이 심어진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거기 안에서의 그 감신, 뭐 협성, 뭐 목원,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그런 그 저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중립적인 그거를 이제 하고자 안간 힘을 썼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많이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저기를 할 때 이 중립성을 이제 유지하면서 MK들이 이것을 운영하며 이 재정적인 그 방안을 어떻게 짜야 될지는 그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MK에 관심을 두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이번에 한국의 MK에 참석을 했는데 그 한국에서 주최하는 측에서 반항공료를 준다고